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인관계 능력 7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주차는 리더십 역량 강화 및 변화관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텐데요. 지난 6주차에는 리더십의 의미 및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 어, 현대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어, 상사가 하급자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형태만을 리더십으로 보았던 예전 수직적 구조에서 리더십이 전방위적으로 발휘되고 있죠. 상사가 하급자에게 발휘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동료나 상사에게까지도 발휘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독재자 유형, 민주주의적 근접 유형, 파트너십 유형, 변혁적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 간략하게 한 번 더 짚어보고 7차 시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자 유형은 집단이 통제가 없이 방만한 상태에 있을 때 혹은 가시적인 성과물이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인데요. 이러할 경우에는 독재자 유형의 리더는 팀원에게 공정히 업무를 나눠주고 그들 스스로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근접한 방식은 혁신적이고 탁월한 부하 직원들이 많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방향을 계속적으로 지향할 때 가장 효과적인데, 이 부분에서는 기발하고 엄청난 아이디어를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양적인 것이 항상 질적인 것까지 수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리더에게는 옳고 그름을 결정할 어, 책임이 있어야 하고요. 파트너십 유형은 소규모 조직에서 풍부한 경험과 재능을 가진 어, 개개인들에게 적합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 정직,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능력에 대한 미드가 파트너십의 핵심 요소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혁적 유형은 개인, 집단, 조직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될 때 가장 이상적으로 발휘되는 리더십 유형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선주입니다. 벌써 대인관계 능력 7주차 수업에 도달했는데요. 이번 주 1, 2주차, 7주차 1, 2차 시 수업을 끝나고 8주차에는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번 주 7주차까지 성실하게 학습에 임해 주시고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범위 내에서 시험 출제를 할 예정이니 시험 공부 통해서 중간고사 시험 잘 보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 학습하는 거 힘드시지만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해 드릴 테니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 7주차 1차 시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번 시간은 리더십 역량 강화로 동기부여 및 인파워먼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살펴볼 텐데요. 학습 목표는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향상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동기화시킬 수 있고 조직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직업 생활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인파워먼트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직업 생활에서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 수가 있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동기부여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정의를 말씀드리면 동기부여는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 모티베이션, 라티어에서 유래된 말로 목표를 향한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고 계속하게 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자발적인 행동,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고 계속하게 하는 심리적 가정. 매우 중요하죠. 여기 이미지에 보면 파리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뭐 3관왕 했던 양궁 선수들이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인데 아마 국가대표여서 엄청난 뭐 선발 과정에도 많은 노력과 스스로 동기부여하면서 그런 코치나 감독들의 리더십도 매우 훌륭했겠지만 개인의 그런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들은 스스로도 매우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형태에서든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믿고 열심히 어, 끝까지 수행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미지 보시니까 기억나시죠? 네, 저희도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자, 동기부여는 리더십의 핵심 개념이고, 이루고자 하는 성과와 목표의 실현은 동기부여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팀의 구성원으로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소신껏 일을 하든 어떤 형태로 처리하든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팀의 리더라면 구성원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동기부여 사례인데요. 여기는 그 지역 총판 매니저 강수. 여기는 매 분기별로 빠짐없이 판매 실적을 검토 후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약간 긍정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기반을 둔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성과를 내야 되니까 이제 뭐 협박이든 뭐든 해서 잠시는 귀 기울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회사에 그런 좋은 인재도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또 실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부작용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사례.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나는 어떤 그런 리더가 있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지 한번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을 받고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지 부정적인 그런 처벌에 기반을 둔 그런 리더십을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일 카네기는 하늘 아래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그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자, 예를 들어서 강도가 총을 겨누고 협박하면서 뭐 금품이든 돈이든 뭐든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 자, 상대방이 가진 물건 순순히 내놓을 것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직원들한테도 해고하겠다고 자꾸 위협하면 당분간은 협력할지 모르지만 원초적인 방법으로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반발과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 그런 사례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잠깐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까? 권한위임과 업무위임인데요. 어, 상황 A, B 중 어떤 게 권한위임이고 업무위임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사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팀원 A에게 지난 몇 달 동안 판매 수치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회계 부서에서 받은 수치를 반영한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팀원 지시받은 A는 전혀 열의도 없고, 그냥 그런 업무를 그냥 단순하게 처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리더는 업무에 관심도 없고,
또 판매 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어, 열의도 없이 업무를 하는 걸 보고 참 우아하게 생각했죠. 자, 상황 B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몇 달간 판매 수치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상황 B는 정확하게 업무 처리했지만 눈에 띌 정도로 그런 열의는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 그 A하고 판매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고 판매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도록 A에게 격려를 했어요.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그 개발하도록 그런 권한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팀원 A는 비로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새로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에서 상황 A는 업무 위임만 했어요. 근데 상황 B는 업무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까지 위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상황 B에서 권한 위임과 업무 위임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더 효과적이 되는 거. 업무 위임만 하는 것보다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이런 상황이 목표의식도 주고 책임감도 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적인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한위임입니다. 자, 상황 A는 업무위임만 있었고 상황 B는 권한위임과 업무위임이 동시에 있었던 거죠. 권한위임이 비중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일 때 더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고 어떤 상황일 때, 어떤 환경일 때가 더 업무를 잘 수월하게 해낼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상황 B처럼 권한 유인뿐만 아니라 업무를 시킬 때 책임감과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업무만 위임받아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약간의 능동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자, 상황이 네 가지 상황이 주어질 텐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네, 생각하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인데요. 팀 프로젝트에 진행에 문제가 생겨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팀원 A가 프로젝트를 일정 안에 끝내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에 매진하고, 그럼에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은 채 최선을 다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노력에 힘입어서 프로젝트는 예정된 일정대로, 네, 기한도 엄수하고, 또 무사히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결과도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음, 즉각적인 보상을 할 것 같아요. 말로야 당연히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뭐 휴가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식사권이라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약간 그런 보상을 하고 플러스 알파 금전적인 그런 예산이 주어지면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면 더 좋겠죠. 인센티브 같은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주 그 우수한 사원으로서 직원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례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도 활용할 것 같습니다. 상황 두 번째를 보면 이 직원 또한 업무 속도도 점점 나빠지고 업무에도 관심도 없고 업무 자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런 상황이면 이런 직원이 있으면 업무 효과도 없고 그 조직 팀 자체에도 팀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새롭게 교육시키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직원 채용할 때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도 됐고 자세도 태도도 다 괜찮았기 때문에 선발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문제가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걸 경청을 하고 기회를 주어서 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또 그런 의견이랑 방향을 제시를 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인 이런 태도가 보이거나 성과도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조직 입장에서 해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해고가 대안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최대한 그런 직원을 잘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리더에게는. 자, 세 번째 상황인데요. 이 직원은 영업사원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고 명성도 자자하지만 이제 서류 작업이랑 이런 것들 마감 기한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과는 있지만 팀 전체 생산성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서 마감 기한 준수가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미리 알고 있으니까 중간 점검을 하는 거죠, 리더는.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적합한 업무 분장이라든가 공동 성과를 위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해서 기한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리더가 되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상황인데요. 자, 2년간 부하 직원으로 성실하게 일했고 또 업무 능력도 매우 뛰어났어요. 근데 최근에 회사 뉴스레터 제작건으로 새로 디자인하고 뭐 이렇게 업무 지시를 했는데 결과물도 별로 안 좋고 또 디자인도 깔끔하지 못하고 아마추어처럼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신이 리더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업무 직원들 역량 강화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분야를 좀 자기가 가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진 않은지 원인 잘 파악해 보고요. 파트별로 분야에 맞는 그런 업무 숙련자를 배정해서 그렇죠. 요즘 프로젝트 하려면은 TF팀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 능숙자를 배정해서 한 팀으로 구성해서 뭐 트렌드라든가 방향도 제시하고 정보 제공도 하고 장단점도 보완하는 등 업무 수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팀원 간의 협업과 책임감으로 권한임 준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마 그런 상황에 맞게 리더십을 잘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황 1, 2, 3, 4 중에 어떤 리더, 어떤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 거기에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높은 성과, 고성과를 위해서 인파먼트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조직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고성과를 내고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 팀원들에게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일을 제공하고 팀원에게 학습과 성장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해야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높은 성과와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한 그런 통제라든가 또 성과에 대한 지식, 긍정적인 인간관계, 개인들이 공헌하면서 업무를 통해서 만족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상부로부터의 지원도 전폭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죠. 이제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고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 그런 드라마든 기업인 주변에서 보면 엄청 많은 그런 예산도 투자하고 환경도 투자하고 시설도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인파먼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은 특히나 리더는 이런 환경을 구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임원은 어, 그 인파먼트 여건을 마련하는 일에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장애가 되는 거 어떤 것인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인파먼트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걷어내고 인파먼트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지
요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팀원의 역량이 부족하고 리더가 독재자 유형, 앞에서 리더십 유형할 때 배웠는데 독재자 유형,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 그리고 조직의 공감대 형성이 없는 구조화 시스템, 이제 사실은 업무가 많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협업이 잘 되고 조직이 소통이 잘 되면은 그리고 공감대가 왜 해야 되는 한목적적인 이유가 분명하면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그 인퍼먼트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다음 보겠습니다. 자, 비전의 효과적 전달 능력이에요. 이제 리더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약속도 불이행. 이거는, 인파먼트는, 리더뿐만 아니라 그 조직 구성원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은 서로 잘 지켜야 되는 게 약속 불이행, 그리고 책임감 부족.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 능력, 그죠? 리더십 발휘 능력도 무척 중요하죠. 이거 직원들, 그러니까 잘 동기부여해서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거는 리더십 능력, 발휘 능력, 그죠? 다른 사람과의 성실성, 결여, 동기 결여 등의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인파먼트의 장애가 되는 요소입니다. 자,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에는 긍정적인 강화 방법이 있고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코칭을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7가지 요인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세부적으로 긍정적인 강화 방법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긍정적인 방법, 열심히 일하고 말없이 조직과 자신,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직원에게 성과 목표 달성했을 때는 곧바로 따뜻한 말이나 칭찬, 보상, 그런 그 긍정적인 강화법, 이게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부여한다.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새로운 업무를 맡을 기회를 주고 또 팀에는 발전과 창조성을 고무하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자신에게 도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새로운 도전이 자극과 스릴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고난을 가지게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 내적 동기부여하는 방법이죠. 자, 세 번째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다. 사실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소신껏 업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는 조직원들에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뭐 서로 다른 조직원들을 비난할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 되는데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은 조직원들이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고요. 리더는 조직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개입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조직원 스스로 찾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책임감을 갖는다. 아까 업무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위임을 한다 그랬는데요. 권한 위임을 해줌으로 해서 이제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능력도 믿고 성실성, 책임감도 믿는 거죠. 그래서 권한을 위임하면서 책임감으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긍지도 갖게 할 뿐더러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점을 계속해서 직원을 높여가고 그래서 팀에서 리더와 팀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그러한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책임감을 갖게 할 때 이러한 어, 어,
동기부여, 내적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코칭인데요. 코칭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죠. 보통 일반적으로 코칭은 문제 및 진척 상황을 팀원들과 함께 자세히 살피고 또 자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도 및 격려를 활동하는 의미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코칭은 상당히 폭이 넓게 사용되는 거죠. 자, 직원들을 코칭한 리더는 팀원 자신이 권한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중요한 사람이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고 또한 팀원들이 자신의 장점과 성공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그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죠. 여섯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컴포트 존이라고 해서 안전지대랑 모든 것이 친숙하고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편안한 상황. 편안한 걸 제일 좋아하긴 하죠, 사람들은. 그러나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팀원들이 그런 뭐 새롭게 도전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시점에 누구나 두려워하긴 하지만 변화의 두려움보다는 그런 도전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리더는 격려를 해야 되겠죠.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는 이유가 합리적이고 목표가 실현 가능한 것이라야 직원들이 기꺼이 수용하고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선택한 자신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내적으로 동기 유발시키는 방법도 교육 매우 중요하죠. 요즘 평생교육,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조직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해서 트렌드에 맞는 그런 교육들 그리고 직무 적합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 자신이 상사로부터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리더는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팀원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 팀의 업무 성과가 몰라보게 좋아진다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런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리더는 팀원의 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열심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리더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도 실시하고 필요한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줄 때 직원들이 직업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간다는 사실을 꼭 리더는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모든 것이 동기부여의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처벌을 기반으로 한 동기부여 방법보다는 근본적으로 그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처벌에 기반한 그런 동기부여나 목표 달성하지 않았을 때 감봉, 강등, 해고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직원들은 단기적으로는 그 일에 주의를 기울여서 일을 할 텐데 이제 처벌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그런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 장기적으로는 일도 하지 않을 뿐더러 심각한 한계 상황을 초래해서 결국은 조직의 그 성과라든가 그 조직의 와해를 가져오는 조직의 파격적인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피드백, 칭찬과 격려,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받는 직원들이 업무 열의를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게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기 진작해주는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내적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앞에서 임파먼트 했는데요. 임파먼트는 리더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 자원에 대한 통제력 등을 부하에게 배분 또는 공유하는 과정을 임파먼트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리더가 업무 수행할 때 리더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을 잘 리더로서의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그런 책임과 권한을 좀 나눠서 특히나 요즘 정보와 같은 사회에서는 빠르게 이제 대응 현장에서 처리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더는 임파워먼트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권한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그런 그 공유,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발휘되어야 합니다. 자, 조직 현장을 구성하는데 업무 질량을 위임하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체제 속에서 사람이나 조직의 의욕과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권한 부여, 권한 이양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최근 고객 니즈에 신속한 대응과 함께 구성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현장에서 개선 변혁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기 위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파워먼트. 자, 임파워먼트의 이점은 음, 성공적인 리더들은 단순한 임파워먼트만 해주거나 시행하지 않는데 대신 임파워먼트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죠. 리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에 의해 임파워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면 임파워먼트는 조직의 사람들로부터 시너지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냅니다. 자, 임파워먼트를 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사람들이 좋은 기회에 대한 큰 기대를 하게 되며 진보적이고 성공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임파워먼트가 잘 되어 고성과 조직이 되면 개인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고성과 창출이 된 조직에서는 소속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또 다른 사람의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크게 작용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그래서 정말 도전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면서 또 조직에서는 내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있고 하는 일들이 항상 재미가 있고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다 같이 협력하고 승리하고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지. 이것이 임파워먼트 이점입니다. 임파워먼트를 잘 발휘하려면 충족 기준이 있어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재능과 에너지의 극대화,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적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요. 진정한 임파워먼트는 혁신성과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조직 전체의 목적에 헌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방향감과 질서의식을 실제로 창출하게 하는데요. 대부분의 조직에 있어서 장기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임파워먼트를 극대화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진정한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일련의 여건들을 조성하는 거죠. 자, 여건 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재능과 에너지 극대화. 사람들이 재능과 욕망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재능과 에너지 극대화. 그리고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적에 주점. 분명하고 의미 있는 목적과 사명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임파워먼트 여건으로 효과적인 리더는 각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임파워먼트 여건을 창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자, 임파워먼트가 잘 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많은 경우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임파워먼트 여건은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사람들이 의미 있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잠재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능가하게까지 하는 거죠. 확대하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고 긍정적인 자부심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확장적으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리더는 임파워먼트 환경에 가져주는 혜택과 임파워먼트 환경을 갖춘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파워먼트 환경에서는 사람들의 에너지, 창의성, 동기 및 잠재 능력에 최대한 발휘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반임파워먼트 환경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하고 그냥 따르게 순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성과를 내는 임파워먼트 환경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도전적이고 흥미있는 일이어야 되고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돼야 되고 높은 성과와 지속적인 개선을 가진 요인들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되고 높은 성과에 대한 지식, 긍정적인 인간관계, 개인들이 공헌하는 만족도. 뭔가 성취했을 때 내가 공헌하는 것에 자부심도 느끼고 만족도도 느끼는 거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다음에 상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임파먼트에 그런 장애 요인이 또 있어요. 장애 요인들은 잘 알고 있어야지, 뭐가 장애인지 잘 알고 있어야지 대처가 되니까 네 가지 장애 요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개인 차원에서는 주어진 일을 해내는 역량이 결여되어 있고, 동기도 결여되고, 결의의 부족, 책임감 부족, 의존성. 개인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거죠. 자, 대인관 차원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성실성 결여, 약속 불이행, 성과를 제한한 조직의 규범, 갈등 처리 능력 부족, 승패의 태도. 관리 차원에서는 통제적 리더십, 어, 아까 독재적 유형의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이제 통제적 리더십 스타일, 효과적 리더십 발휘 능력 결여, 관리자의 리더십 발휘 능력이 부족한 거죠. 경험 부족, 정책 및 기획의 실행 능력 결여, 비전 효과의 전달 능력이에요. 비전 제시라든가 어떤 것이 목적에 대한 걸 분명하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부족한 거죠. 조직 차원에서는 공감대 형성 있는 구조화 시스템, 제한된 정책과 절차, 이러한 네 가지 차원에서 그런 장애 요인들이 있을 때에는 인파먼트가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단점은 보완하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장애 임파먼트를 발휘하는데 장애 요인이 제거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들이 되고 거기 동기부여가 돼서 더욱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생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차시 리더십 역량 강화에서 동기부여와 임파먼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7주차 2차 시에는 변화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